안녕하세요. 경혜여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경혜여고 언박싱 문학 교사 김영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양희 선생님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라는 작품을 언박싱 했었는데요. 오늘은 교과서 250페이지부터 나오는 국어 힘키우기를 통해 작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단원의 학습 목표였던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기,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다른 점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이것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요. 자, 시작합시다. 먼저 활동 정리지를 활용해서 작품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활동 정리지는 첨부 파일에 PDF 문서로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도록 하고요. 1번,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구두 닦는 사람과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이 등장했었죠. 이분들 모두 저마다 빛나는 가치를 지닌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찬하는 모습을 화자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성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었죠. 2번 볼까요?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 특히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띄었죠. 보잘것없는 것, 사소한 것,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에는 검은 것, 비누거품, 쓰레기,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등장했고요. 잠깐요. 뜬금없이 쓰레기 하니까 이 배우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러고 보니까 쓰레기도 빛이 나는데요. 그죠? 자, 웃자고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잠도 좀 깨고 다시 작품 정리에 집중합시다. 이것들과 대립적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로 흰 것, 맑은 것, 깨끗한 것, 보이는 빛, 이런 소재들을 대립적으로 배치하면서 닦는 행위가 빛을 내서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3번입니다. 표현 방식과 효과가 제시되어 있군요. 시어, 식구, 시행, 그리고 앞선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통사구조의 반복이 보이네요. 통사구조의 반복은 문장구조, 즉 우리말의 문장 성분의 배열 방식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어떤 효과를 줄까요? 네, 오른쪽을 보면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대조적인 시어의 사용이 또 하나의 표현 방식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상적이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됐나요? 자, 이제 교과서 250페이지의 국어 힘키우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을 감상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보자.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파악해보자. 1. 이 시에서 대립적으로 제시된 식구들을 찾고 이 식구들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보자. 자, 조금 전에 활동 정리를 통해서 정리했던 내용이군요. 한 번 더 교과서에도 정리해 둡시다. 이쪽은 이렇게 채우도록 하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런 문장으로 채워두도록 합시다. 다음, 2. 화자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군요. 그러니까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었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들로서 저마다 빛나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3. 표현 방식과 그 효과, 마찬가지로 앞서서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교과서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표현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효과도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죠. 251페이지로 가볼까요? 이 251페이지의 2번부터는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2단원의 학습 목표였잖아요.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하고 평가하기. 그렇죠. 물론 제가 예시 답안을 보여드리기는 할 테니까 너무 막막해 하지는 말고요. 자신만의 감상, 평가를 써보는 시도도 꼭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1. 이 시를 읽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해보자. 예시 답안으로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참 내용 좋다. 그죠? 여러분이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부담없이 적어본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2. 이 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적어보는 활동이군요. 그래서 내용 측면에서는 예시 답안으로 작가의 개성적 인식과 삶에 대한 성찰이 돋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형식 측면에서는 통일성이 돋보이는 짜임새 있는 형식으로 주제를 참 잘 부각했다. 뭐 여러분도 이렇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1과 2의 감상과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써보는 활동이군요. 그렇게 감상을 왜 했나? 그렇게 평가를 왜 했는가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러한 감상과 평가는 또 어찌 보면 단순한 미사여구, 여기에 그치게 됐을 거예요. 자, 예시 답안을 한번 봅시다. 근거로 활용할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네요. 하나는 작품 안의 요소, 즉 내재적 관점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는 활동이고, 나머지는 작품 밖의 요소, 즉 외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근거로 활용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군요. 그 작품 밖의 요소 중에서 작가에 대한 연구 및 비평, 작가의 다른 작품을 통해 해당 작품의 감상과 평가의 근거로 삼는 것을 흔히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수용론 혹은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사회적 현실과 관련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관점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윤동주의 삶과 시세계라는 1학기 때의 온라인 수업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죠?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문학작품의 감상하기 방법 중에 외재적 관점에는 표현론, 수용론, 반영론적 관점이 있다는 것도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러한 관점의 차이, 근거로 활용할 요소의 차이에 따라 여기 제시된 예시 답안도 살짝 달라지겠네요. 뭐 작품 안의 요소로는 이렇게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있군요. 그 다음 작품 밖의 요소로는 이렇게 근거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기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밑줄 친 근거의 활용 요소는 외재적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에 속할까요? 네, 그렇죠. 수용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은 1부터 3까지를 바탕으로 이 시에 대한 비평문을 써보자 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예시 답안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문학작품의 감상하기의 근거 요소로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를 적절히 찾아보면서 짧더라도 완성된 글을 써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국어 힘키우기 3번입니다. 자신이 작성한 비평문을 친구들과 돌려 읽고 서로 평가해보자. 마찬가지로 예시 답안을 보여드릴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비평문 쓰기와 상호평가의 내용을 보면서 특정 영화에 갑자기 한 장면이 좀 있어서 편집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잠깐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 민감한 시기에 웬 일본 만화? 라고 놀란 학생들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미 이 애니메이션을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네,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어른 제국의 역습입니다. 요시토 우스이라는 유명한 만화가의 만화가 원작이죠. 요즘 일본하고 정치, 경제적 분쟁도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청산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근데 그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에 대한 소개가 주목적은 아니니까 내용이나 줄거리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약 3분 정도의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 이 애니메이션을 2011년, 그러니까 9년 전쯤에 아들과 함께 집에서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좀 살짝 울컥하는 기분도 좀 느꼈었어요. 1980년대 어린 시절의 제 모습과 제가 살았던 동네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했죠. 이 장면은 짱구 아빠의 그 일본 이름인 히로시에서 히로시의 회상이라는 테마로도 더 유명한데요. 제목과 같이 저처럼 과거에 대한 회상에 젖는 40대의 감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죠. 그러한 감성은 아마도 10대인 여러분과 동일하게 공유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제가 느낀 생각과 여러분이 느낀 생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어요.
이처럼 아주 짧은 영상에 대한 감상평도 그 평가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평가는 주체적이지만 자신의 해석과 다른 사람의 견해를 비교해보는 것도 현재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253페이지부터는 국어 힘 펼치기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등교해서 함께 수업하면서 함께 논의해보는 것이 더욱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등교한 뒤에 함께 만나서 다시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6의 1단원 첫 번째 작품 천양희 선생님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단원 학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온라인 수업이 다시 시작되면 270페이지에 6, 2단원 책으로 찾는 길 이 작품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럼 그때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